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해경암연구소의 석동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분말 소재를 표면 처리하여 고기능성 소재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분말 처리 기술 크게 세 가지를 먼저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는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한 분말 소재의 결과물들을 이제 실시예들을 주로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 분체 재료의 표면 처리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그 면방전 플라즈마 발생원이 그 도시가 되어 있는데, 면방전 플라즈마 발생원은 그 유전체 전극의 표면에만 플라즈마가 발생했다가 이 위에다가 분체 소재를 올려놓으면은 그 면에 전극 면에만 있던 플라즈마가 분체층으로 확산되면서 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두 개의 그 플라즈마 분체 표면 처리 기술의 그림은,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플라즈마 jet을 발생시키고 그 jet 위에다가 이제 분체 소재를 올려놓고 강제로 유동시켜서 분체 소재를 처리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분체가 따로 있고 그 분체랑 가까운 거리에 플라즈마 발생원을 놓고 플라즈마에서 활성화된 그 플라즈마 기체를 그 분체 소재랑 접촉시켜서 반응시키는 분체 표면 처리 장치입니다. 앞에 있는 그 플라즈마 발생원은 그 처리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전압이 인가된 전극에 그 분체 소재가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도체 분체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유전체 분체를 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두 가지 그 플라즈마 처리 반응기들은 전도체 분체도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플라즈마 발생원으로부터 처리한 몇 가지 실시예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특허들은 여기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가장 처리가 용이한 이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분체에 대한 표현 처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는 일단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소수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소수성도 아니기 때문에 물에도 약간 녹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물에 뜹니다. 물에 전혀 물에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처리 전 분체 PE 분체가 물 위에서 부유하고 상분리된 상태로 물에 전혀 이제 분산되지 않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처리 후 분체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분산돼서 PE 분체가 잘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친수 처리, 이건 분체를 친수 처리한 것인데, 반대로 발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 분체는 완전히 소수성도 아니기 때문에 물에 약간 녹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플로린을 이용해서 그 분체의 표면을 완전히 발수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처리 후 분체가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는 표면을 가진 분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그 PE보다 더 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화방지제 분체에 대한 표면 친수 처리 실시예를 보여드리는 사진들인데요. 먼저 위에 사진에서 세 가지 앰플에 들어있는 그 분체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사진에서 세 개의 앰플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처리하지 않은 산화방지제 분체이고요.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각각 살짝 다른 공정으로 친수 처리한 그 산화방지제 분체의 사진입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처리 직후, 그리고 처리 전 분체를 그냥 1g을 앰플에 담아 놓은 사진인데요. 여기다가 40cc의 물을 부으면 가운데 같은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물에 완전히 분산되지 않고 처리 전 분체는 밑에 가라앉은 상태로 뭉쳐 있고요. 그리고 처리 후 분체들은 물에 부유한 상태로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로 이제 손으로 흔들어서 분산을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물에 분체가 분산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처리 전 분체가 전혀 물에 녹지 않고 다 강제로 부유한 상태로 이제 상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물에 완전히 분산돼서 물의 균질, 혼탁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이커에다가 처리 전 분체와 침수 처리한 분말을 같이 놓고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처리 전 분체는 균질 혼탁이 일어나지 않고 응집상으로 큰 알갱이를 만들어서 현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수 처리한 산화방지제 분체는 균일하게 균질 현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강제로 그 분산시킨 그 현탁액을 정치를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그 상분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리 전 분체는 응집상이기 때문에 분체의 입자가 크고 무거워서 금방 침전 상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침수 처리한 분체들은 그 콜로이드 상태, 현탁상으로 상당히 오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수 처리한 그 산화방지제 분체들의 표면 조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처리 전 분체에서는 산소의 조성이 9.2%였는데 침수 처리를 한 경우에는 10.37%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플로린을 더해서 처리한 그 침수 처리 분체에서는 12.83%로 그 산소의 조성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료 분체 침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4개의 앰플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라색 안료 처리 전, 그리고 플라즈마 침수 처리된 보라색 안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리 전 청색 안료, 그리고 맨 마지막은 처리 후 청색 안료입니다. 요 분체들을 각각 1g씩 앰플에다가 담고 거기다 40cc의 물을 부으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분체는 그 전혀 물에 섞이지 않고 부유 상분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된 분체는 물을 부음과 동시에 그 물 전체로 그 균일하게 분산된 현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제로 이제 손으로 강제 현탁을 시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모든 그 앰플이 다 현탁을 일으키는데,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분체들은 응집상을 이루기 때문에 금방 상분리가 일어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금방 부상분리로 이제 물에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로 유지되지가 않고요. 침수 처리한 분체들은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하게 현탁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안료 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료 분체는 소수성이고 이게 혼자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이제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체 소재들과 같이 혼합돼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파우더, 그러니까 세라믹 분체와 혼합되었을 때 서로 잘 상용이 될 수 있는지 상용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앞 슬라이드의 마지막 사진이었고요. 여기다가 알루미나 분체를 1g을 다 각각 1g씩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그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그 앰플에서는 안료와 그 알루미나 분체가 따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즈마 침수 처리한 안료 분체 샘플에서는 그 알루미나 분체와 안료 분체가 균일하게 섞여서 현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정화를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안료 분체는 부상분리 되어 있고 알루미나 분체는 침전분리
그래서 둘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플라즈마 처리한 알료 분체 앰플에서는 알루미나 분체와 알료 분체가 골고루 섞여서 침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 현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과 같은데, 그래서 회색 알갱이들은 그 알루미나 분체를 의미하고요. 남색 분체는 알료 분체를 의미합니다. 알료 분체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물에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알루미나 분체는 물에 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알료 분체끼리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알루미나 분체끼리는 청력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상분리가 일어나는데, 알료 분체를 친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나 분체와 알료 분체가 서로 청력이 작용하면서 골고루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나 분체도 사실은 친수성이면서 물에서 이제 현탁상으로 존재를 하긴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상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그 플라즈마 처리한 세라믹 분체와 친수 처리한 세라믹 분체를 물에 현탁을 시켜서 이제 비교 사진을 올려놨는데, 물의 현탁 즉시는 둘 다 이제 현탁상으로 존재를 하는데,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알루미나 분체는 금방 침전 상분리가 일어나고요. 플라즈마 처리한 알루미나 분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물에서 현탁상으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알루미나 분체도 그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으면 입자의 어딘가가 이제 그 외부에서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물 속에서 이제 소수성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알루미나 입자들끼리 이 소수성 부위끼리 뭉쳐서 이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큰 응집체를 만들게 됩니다. 알루미나 입자가 큰 응집체를 만들면은 그 응집 입자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빠르게 상분리가 일어나고 침전 상분리가 일어나고요. 근데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소수성 영역을 제거를 해주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알루미나 알갱이들이 골고루 균질로 분산될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BM 분체와 알루미나 세라믹 분체의 표면 처리에 대한 실시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두 개의 사진은 BM 분체의 표면 처리, 즉 친수 처리와 소수 처리 두 가지 처리한 것을 비교한 사진들인데요. BM 분체는 특이하게 반수성이라고 해서 소수성도 아니고 친수성도 아니라서 물에도 잘 섞이지 않고 물과 달리 극성이 전혀 없는 노말액산에도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세 개의 앰플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그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BM 분체가 물에 투여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물에는 섞이지 않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BM 분체를 친수 처리해서 물에서도 잘 현탁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두 개가 플라즈마 친수 처리를 해서 물에서 현탁이 잘 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반대로 이제 노말 핵산, 그러니까 비극성 용매에다가 플라즈마 처리한 BM 분체의 그 현탁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먼저 왼쪽에 두 개는 친수 처리와 처리 전 BM 분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BM 분체들이 골고루 현탁되지 않고 거대한 응집 입자를 만들어서 침전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수 처리한 BM 분체의 경우 노말핵산에서 잘 현탁되어 있는 사진이 오른쪽 두 개의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좀 침전이 많이 진행돼서 가라앉아 있지만 균일 현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의 사진은 알루미나 분체의 친수 처리와 발수 처리 특성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먼저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알루미나 분체의 친수 처리와
친수 처리와 발수 처리 결과를 물에다가 분산시켰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앰플이 처리 전 알루미나 분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 앰플은 친수 처리한 알루미나 분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발수 처리한 알루미나 분체가 물에서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개의 그 앰플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발수 처리를 한 경우에 물에 전혀 분산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발수 처리한 그 알루미나 분체와 친수 처리한 알루미나 분체의 노말 헥산에서의 분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BM 분체에서 마찬가지로 발수 처리한 알루미나 분체가 노말 헥산에서 잘 분산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수 처리, 세라믹 분체를 발수 처리할 때는 HMDSO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플라즈마 HMDSO를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를 했을 때 세라믹 분체 표면에 이런 실룩세인 결합이 형성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전도성 분체의 표면 처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치앤블랙 탄소 분체를 친수 처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앰플은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탄소 분체가 물에 투여되었을 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사진이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한 캐치앤블랙이 물에 투여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앰플을 강제로 교반하였을 때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그 탄소 분체는 응집체로 저렇게 그 거칠게 분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처리한 분체는 오른쪽에 있는 앰플처럼 균질 현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시간 정도를 안정화를 시키면 처리하지 않은 분체는 응집체가 무겁기 때문에 빠른 침전 상분리가 일어나고요. 처리 후 분체는 여전히 균일한 분산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이제 침전 상분리의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플라즈마 처리한 분체의 경우가 4배 정도 더 천천히 분산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CMB 흑연 분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음극 활물질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2차 전지에서 디팩이라든지 음극재의 디팩이라든지 액티브 사이트의 부식이 장기간 사용 시에 일어나는데 이 액티브 사이트를 불소와 같은 그 산화물질로 마감을 해주면은 그 음극재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음극재 표면에 불화 처리를 했을 때 표면에 실제 불소막이 형성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흑연 분체의 그 실리콘계 방막을 형성한 표면 에닥스 분석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제 템 이미지를 봤을 때 표면에 20나노미터 정도의 실리콘계 방막이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에서도 그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의 열 안정성을 강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인데요. 여기 DSC 분석 결과에서 보시면은 플라즈마 처리하지 않은 양극 활물질의 경우 150도 정도에서 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쓸 수 없는 양극 활물질이 되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이 열 반응 온도를 200도 바깥으로 이제 상승시킬 수가 있으면서 열 안정성이 강화된 양극 활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소재의 고기능성이 계속 요구되면서 시장 규모는 항상 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예상 활용 분야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제조 또는 방막 또는 필터 같은 데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 화장품, 2차 전지 재료 이런 데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균질 혼합이라든지 안정성이 강화된 콜로이드
필요한 공정에서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